자, 이제 61번부터 볼까요? 시간이 부족하다. 빨리 해야겠다. 61번. 자, 다음은 고려와 조선시대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봅시다. 고려 태조 때 역분전을 나누어 주었고, 자, 태조 때 역분전이라고 하는 거를 지급하죠. 역분전은 아까 인품과 공혼을 기준으로 해서 논공행상적 토지라고 했고, 자, 경종 때는 전시가 제도를 만들었다. 경종 때니까 시정전시과가 되겠죠. 시정전시과 경종. 자, 경종 때는 역시 인품과 관품을 기준으로 해서 18등급의 문무 관리들한테 나눠줬어요. 전현직 관리. 자, 그러다가 전시관은 목정 때 개정을 거쳐서 개정 전시관. 그 다음에 문종 때 완성되었다. 자, 그러면 문종 때 경정 전시가가 완성됐겠죠. 그래서 문종 때. 자, 그런데 문종 때는 관품 중에서도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했었죠. 자, 그 다음에 고려 후기에 이대로 누적된 전시가 제도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려 말에 과전법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세습되는 토지도 있었기 때문에 점차 새로 관직에 등용된 관리들에게 줄 토지가 부족하게 되어 세조 때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자, 그러면 세조 때 실시된, 즉 과전법이 나중에 뭘로 바뀌었어요? 직전법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직전법이 마련되었고 세조 때. 자, 또한 관료들이 수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과다하게 수취하는 일이 잦아지자 성종 때의 수조 방식을 시정하였다. 자, 성종 때 그러면 직전법이 다시 뭘로 바뀌어요? 관수관급제. 관수관급제로 바뀌고요. 자, 직전법은 현직 관료에게만 지급했고 관수관급제는 수조권을 국가에서 대신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토지 지배력이 강화되었다. 자,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한번 봤고, 자, 그러면 지문으로 갑시다. 자, 1번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준 토지였다. 자, 요 역분전이라고 하는 토지의 성격은 논공행상적이죠. 논공행상적이라는 건 공을 논해서 상을 준다라는 뜻이니까 역분전에 관한 설명이 맞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관직의 높고 낮음과 함께 인품을 반영하여 토지를 지급하였다. 자, 니은 보시면 시정전시과죠. 시정전시과는 인품이 반영된 거예요. 그래서 2번도 맞고. 3번. 지급액이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지만 18등급의 현직 관료 모두에게 전지와 시지를 지급했다. 자, 경정전시과는 현직 관료에게만 지급하는 거고, 이 경정전시과 때에는 시지를 지급하지, 시지를 못 받는 사람도 생기게 되죠. 그래서 15등급 이하는, 15과 이하는, 그러니까 15, 16, 17, 18, 이렇게 4칸, 뒤에 4칸은 시지를 아예 못 받는 경우도 생기죠. 그래서 전지와 시지를 모두 받았다가 아니라 시지 미지급도 있었다. 15과 이하는 시지를 미지급하였다라는 거. 자, 3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죠. 4번. 현직 관리에게만 주는 직전법으로 바뀌었다. 직전법은 현직 관리한테만 주는 거고요. 미음. 지방관청에서 그 해의 생산량을 조사해서 거두고 관리에게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자, 관수, 관에서 걷어서 관급, 관청에서 준다. 관리한테 준다. 그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급하는 방식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이 중에서 틀린 설명을 골라라. 3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62번. 고려시대 상공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상공업에 대해서 옳은 것, 기역. 고려 초기 개경, 서경 등의 시전을 두었다. 자, 개경에 시전을 두고 그 다음에 개경, 서경 이런 도시에다가는 또 관영상점을 두죠. 이거는 지금 개경과 서경에 시전을 두었다라고 하는 건 시전과 관영상점이라고 하는 걸 지금 혼용해서 사용을 한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관영상점이든 시전이든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도 뭐 틀린 설명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고려 초기에 개경, 서경 등의 시전을 두었다. 자, 맞는 설명이고 니은.
주전도감을 설치하여 해동통보를 주조했다. 자, 이거 어느 왕인지만 한번 체크해 볼까요? 주전도감을 설치한 건 어느 왕? 숙종. 자, 숙종 때 의천의 건의에 의해서 주전도감이 설치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돈이 해동통보, 해동중보, 서만통보, 서만중보, 동북통보 뭐 이런 돈들이고요. 그 다음에 고액의 화폐가 하나 있었죠. 은화, 그쵸? 은병. 그래서 은병도 있고. 자, 그러면 주전도감, 숙종. 자, 디귿. 충선왕 때는 각연법을 실시하였다. 자, 각연법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소금의 전매제를 실시한 거고요. 소금의 전매제. 소금의 전매제를 실시하면서 의염창이라고 하는 관청을 설치하기도 하죠. 의염창 설치. 자, 그래서 각연법을 실시하고 의염창을 설치했다. 결국은 소금의 전매제를 실시한 거예요. 디귿 맞고 리을. 사원과 소에서 수공업 물품이 제작되었다. 자, 우리 이거는 이렇게 한번 나눠볼까요? 자, 수공업은 전기에는 관청 수공업, 소수공업. 자, 후기에는 민간 수공업, 사원 수공업. 자, 그래서 수공업이 고려 전기에는 관청 수공업, 소수공업, 후기에는 민간 수공업, 사원 수공업. 이렇게. 자, 그러면 리을도 맞네요. 사원과 소에서 뭐 시기가 특정되지 않았으니까. 자, 그러면 고려시대 상공업에 대해서 옳은 것만 골라라. 다 맞다. 정답은 4번 찾으시면 되죠. 이런 문제가 제일 허무하지 않아요? 난 실컷 풀었어. 다 맞아. 그리고 순서대로 연결했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야. 정말 신경질나. 그쵸? 이런 거 정말 아닌 것 같아. 정답은 4번. 자, 63번 사회로 넘어갑시다. 자, 다음은 고려사의 일부 내용이다. 제가 지금 조금 빠르죠, 설명이. 그런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우리가 1시간에 15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보통 1시간에 10문제 내외를 푸는 게 가장 적당하거든요. 지금 굉장히 문제를 우리가 많이 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쉬운 거는 그냥 빨리빨리 정리하고 넘어가고 조금 어려운 거는 설명을 좀 깊이 하고 이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빠르다, 제 설명이. 근데 어쩔 수 없다. 알겠죠? 1시간에 한 11~2문제 푸는 게 제일 적당해요. 근데 우리 너무 많이 풀고 있는데 어쩔 수 없다. 다 풀어야 된다, 우리는. 이 책에 나오는 건 다 풀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자, 그래서 말이 조금 빠르니까 그건 여러분이 좀 이해하세요. 그냥 1.5배려니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세요. 자, 고려사의 일부이다. 이 시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자, 봅시다. 명학 소를 충수년으로 승격을 시켰다. 수령까지 두어 위무하더니 태도를 바꿔 군대를 보내와서 토벌을 하니 어찌된 까닭인가. 자, 그러면 첫 번째가 명학소. 그럼 이건 무신집권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자, 무신집권기에 망이망소이의 난을 얘기하는 거죠. 정중부 집권기에. 자, 그 다음에 순비 허씨는 일찍이 평양공 왕현에게 가서 삼남 사녀를 낳았는데 왕현이 죽은 후에 충선왕의 비가 되었다. 뭐 여기선 특별한 내용은 없네요. 그냥 그럼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건 재가를 할 수가 있구나. 이제 그거를 하나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죠? 재가를 할 수 있었나 보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윤수는 매와 사냥개를 잘 다루어 응방관리가 되었으며 그의 가문은 권세가가 되었다. 자, 응방이라고 하는 관청은 매사냥 할 때 그 매를 잡아서 길들이는 그런 관청이고요. 자, 이렇게 매에 대한 요구가 많았던 원간섭기를 얘기하는 거고, 이런 걸 잘했기 때문에 이 권문세족으로 성장을 했구나.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무신집권기와 원간섭기의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요 시기쯤에 이제 고려 후기가 되겠죠. 고려 후기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건 1번. 자, 충선왕대 이후에도 왕실 종래혼이 널리 행해졌다. 자, 충선왕 때 이 문제가 조금, 이 문제를 처음에 출제됐을 때부터 이 문제는 이거 좀 애매하다, 문제가. 이런 문제예요, 이 문제가 지금. 그래서 조금 애매해요. 원래 이렇게 애매한 문제는 안 내야 되는데 이미 나왔으니 어쩔 수 없죠. 자, 충선왕 이후에 왕실 종래혼이 널리 행해졌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뭘 떠올리시면 되냐면 충선왕의 즉위교서. 충선왕의 즉위교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
같은 왕씨끼리 결혼하면 황제의 명령을 어긴 걸로 해서 가만 안 두겠어.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가 정해주는 이 집안과 결혼해라. 그 집안들이 결국에는 오랫동안 재상을 배출한 집안들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집안이 재상지종. 기억나요, 여러분? 재상지종?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충선왕 때 재상지종을 얘기하면서 지금 이 즉위교서에서는 족내혼. 여기서 족내혼은 동성혼이라고 봐도 되고요. 동성혼은 같은 성씨끼리 결혼하는 거니까 왕씨끼리 결혼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근친혼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친척끼리 결혼하는 거니까. 자, 여기서는 족내혼, 즉 동성혼과 근친혼을 다 금지하고 있는 거 말하자면. 그게 충선왕의 즉위교서였어요. 그러면 충선왕대 이후에서는 왕실의 족내혼이 널리 행해졌다. 그렇게 못했겠죠. 왜냐하면 왕이 황제의 명령을 어긴 걸로 간주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충선왕 때부터는 족내혼이 좀 줄어들었다. 정확히 얼마나 줄어드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좀 줄었어. 그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널리 행해졌다라고 했으니까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에요. 근데 참 증거도 없고 뭐라고 참 말하기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제일 틀린 거니까 우리 시험은 가장 틀린 걸 고르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시험은 한국사 시험은 제일 틀린 거, 제일 이상한 거 여기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 지문 한번 읽어봅시다. 2번 향리 이하의 층도 문무반으로 신분 상승할 수 있었다. 자, 향리가 귀족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죠. 왜냐하면 향리 같은 경우는 문과 응시가 가능했기 때문에 자, 이 사람들이 과거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면 문무반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귀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해. 자, 3번 여성의 재혼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여러분이 이제 1번하고 3번을 좀 헷갈렸을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뭔 소리야. 고려는 여자 재혼 다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근데 고려 말에 그러니까 공양왕 이럴 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진사대부가 정권을 차지했고 성리학이 보급되고 하는 시기가 고려 말이잖아요. 그때부터는 도평의사사 이런 회의에서 몇 품 이상의 관리들의 와이프들은 재혼을 하지 말게 하자. 이런 회의 자료들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관리들의 그러니까 부인들 말하자면 와이프들의 재혼을 규제하는 규정들이 조금씩 논의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 여성의 재혼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움직임은 있었죠. 아직 완전히 재혼 금지는 아니에요, 여러분. 재혼 금지는 이제 제가 금지는 조선으로 가야 가능하지만 규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라는 건 야 말만 했어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할 수 있지. 그래서 맞는 설명이긴 하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애매하다. 조금 애매하긴 하다 이 문제가. 네 그래요. 애매하긴 해요. 자 그렇지만 이 중에서 이제 그러면 1번과 3번 지문에서 더 틀린 게 틀린 거예요. 말하자면. 더 이상한 거. 1번이 더 이상하죠. 네, 널리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번이 더 틀렸네. 그래서 1번이 정답인 거예요. 1번이 좀 더 많이 틀려서. 설명하면서도 참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애매해요. 근데 어떻게 해? 사실 그게 정답이 그게 팩트인 걸 어떻게. 자, 그 다음에 4번 향, 부곡소 등이 특수행정구역인 주연으로 승격되기도 했었다. 그러니까 여기가 향, 부곡소가 소멸되는 과정에서 현으로 승격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자, 정답은 1번. 가장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제일 많이 틀린 걸 찾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64번. 다음 가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연등은 부처를 섬기는 것이고 가는 하늘의 신령과 오악, 명산, 대천, 용신을 섬기는 것이다. 후세에 간신히 가감을 건의하는 자가 있으면 마땅히 이를 금지시키도록 하라.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연등과 가를 잘해라 그 말이죠. 그러면 연등회와 세트로 따라오는 건 당연히 뭐겠어요? 팔관회가 되겠죠 뭐. 그래서 연등회와 팔관회를 얘기하는구나.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봄에 연등을 베풀고 겨울에는 가, 팔관회를 열어 널리 사람을 동원하고 노역이 매우 번다오니 원컨대 이를 감안하여 백성들이 힘을 펴게 하소서라고 최승로가 건의했더니 성종이 없애버렸죠. 완전히 폐지해버렸었죠. 자, 그러면 연등회와 팔관회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연등회와 팔관회를 조금 비교해볼까요? 연등회, 팔관회 몇 가지만 좀 비교해봅시다. 자, 연등회 같은 경우는 불교 행사예요. 딱 불교, 불교만. 그런데 팔관회는 불교,
플러스 도교 플러스 민간신앙 다 들어가요. 자, 그리고 8관의 목적은 뭐냐면 국가의 안녕을 비는 거예요. 즉 호국적 성격도 가지고 있죠. 자, 연등에는 종교적 성격이 강하지만 여기는 호국적 성격이 좀 강해요. 그래서 여기는 호국적 성격도 가지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연등에는 봄에예요. 여기는 겨울에 하죠. 그래서 얘는 한 3월쯤 하고 얘는 한 11월? 네, 11월쯤. 그래서 얘는 봄에, 얘는 11월에. 자, 그 다음에 연등에는 개경에서. 그 다음에 여기는 개경, 서경 이런 주요 도시에서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개경, 여기는 개경, 서경 등 주요 도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8관에서 우리가 하나 더 이제 여러분이 플러스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되는 건 8관회 같은 경우는 자 지방관과 외국의 진상을 허용해요. 지방관과 외국 상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진상은 물건을 바치는 거죠. 물건 바치는 걸 허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외국 상인 같은 경우는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자 선물만 가지고 오겠어요? 팔 것도 가지고 들어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외국의 물건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무역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무역이 이루어지는 대외 무역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행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무역과 관련된 행사이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가 무역의 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8관회. 자, 그러니까 이제 원래 내용은 지방관과 외국 상인의 진상을 허용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외국 상인들이 들어오고 그러는 과정에서 또 대외무역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바로 8관회죠. 자, 그러면 연등회와 8관회를 한번 봤으니까 지문을 풀어봅시다. 1번 소격서가 행사를 주관하였다. 소격서는 조선의 도교와 관련된 관청. 조선시대 도교와 관련된 관청. 2번 향음주례와 향사례의 절차가 진행되었다. 향음주례? 자, 향음주례나 향사례는 이거는 주로 서원이나 요런 이제 16세기 사림들이 집권을 했을 때 향촌에서 서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유향소나 서원에서 행해지는 게 향음주례, 향사례. 유향소나 서원에서 주로 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림들이 훌륭한 선비들 모아놓고 이렇게 술 한잔 같이 마시고 배우고 하는 거죠. 향음주례, 향사례. 자, 그 다음에 3번. 외국 상인의 무역의 장이 되기도 했다. 예. 정답은 3번이 정답이죠. 자, 4번. 향나무를 땅에 묻는 매향활동을 했다. 자, 매향활동을 하는 단체는 뭔가요? 향도. 그쵸, 향도. 매향활동을 하는 단체는 고려시대 향도다라는 거. 자, 정답은 3번. 그래서 8관회를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65번. 자, 65번 봅시다. 중세의 문화. 가와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제 나올 게 나왔죠? 고려 문화에서 또 종교가 빠지면 안 되지. 그래서 나올 게 나왔네. 자, 가부터 봅시다. 가는 교를 배우는 이는 대개 아내 마음을 버리고 외면하고 외면에서 구하고 선을 익히는 이는 인연을 잇고 아내의 마음을 밝히기를 좋아하니 모두 한쪽에 치우친 것으로 두 극단에 모두 막힌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교, 그 다음에 선, 그러니까 박, 그리고 안, 두 개 다 신경 써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가에서는 지금 주장하는 게 교관겸수, 그 다음에 안과 바뀌니까 내외겸전, 요거를 다 제시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교관겸수, 내외겸전을 제시했으니까 의천이 되겠죠. 자, 의천은 천태종을 창시했고 천태종이라고 하는 건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한 거죠. 교종이 조금 더 메인이고 그 다음에 교종 중심 선종 통합. 자, 이게 의천.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정은 본체이고 해는 작용이다. 작용은 본체를 바탕으로 존재하므로 해가 정을 떠나지 않고 본체가 작용을 가져가게 하므로 정은 해를 떠나지 않는다. 결국에는 두 개를 다 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자, 두 개를 다 닦아야 돼. 정해, 쌍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정해, 쌍수 그리고 도노점수, 깨달음을 먼저 얻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거를 강조하면서 진울. 자, 진울은 조계종을 창시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선종이 메인이고요. 여기다가 교종을 더한 게 바로 조계종이죠. 자, 그래서 의천, 천태종, 그 다음에 진울, 조계종, 그리고 교관겸수, 내외겸전, 정해쌍수, 도노점수.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네요. 자, 하나 더. 진울은 수선사, 결사. 자, 그러면 가와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가와나는 서로 다른 방법으로 교종과 선종의 통합을 시도했다. 네, 둘 다 교종, 선종 통합이 맞지만 의천은 교종 중심, 선종 통합. 진울은 선종 중심, 교종 통합. 자, 둘 다 통합을 하려고 했지만 조금 방법은 다르네요. 맞는 설명. 기영 맞고요. 니은, 가와나는 지방 호족과 연합하여 신라 정부의 권위를 약화시켰다. 자, 지방 호족과 연합하여 신라 정부의 권위를 약화시켰어? 선종이죠, 이건. 고려 전에, 그러니까 이제 통일신라 시대 말기에 선종. 자, 그 다음에 디귿. 가는 불교와 유교 모두 도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같다는 유불일치설을 주장했다. 자, 유불일치설을 주장한 사람은 누구예요? 해심. 자, 그래서 디귿도 틀렸고, 리을. 자, 나는 수선사 결성을 제창하여, 수선사 결사를 제창하여 불교계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네, 뭐 당연히. 자, 그래서 기역, 리을, 2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6 봅시다. 자, 미추진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지문은 되게 많이 나오는 지문이라서 여러분 뭐 딱 보면 그 사람 딱 알 수 있죠. 그는 묘종초를 설법하기 좋아하여 언변과 지혜가 막힘이 없었고 대중에게 참회를 닦기를 권하였다. 대중의 청을 받아 교화시키고 인연을 맺은 지 30년이며 결사에 들어온 자들은 300여 명이나 되었다. 자, 일단은 힌트가 묘종초. 이 묘종초라고 하는 이게 책이에요. 그냥 불교 경전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는 약간 천태종 계열의 불교 경전. 근데 이제 이게 천태종 계열이면서 요새가 천태종 계열의 승려거든요. 그러니까 묘종초를 설법하기를 좋아했다. 그럼 이게 요새구나. 그냥 딱 요것만 보더라도 요새구나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참회라는 게 나오죠. 참회라고 하는 건 참회를 강조하는 법화신앙을 얘기하는 거고. 자, 그래서 법화신앙을 강조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결사. 이 사람이 결사 만든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만든 결사가 백년결사. 그래서 그 백년결사에서 강조한 게 바로 이 참회, 법화신앙을 강조했고요. 자, 그래서 요새에 관한 설명을 찾아라. 자, 그러면 1번. 강진의 토 세력의 도움을 받아 백년사를 결성하였다. 자, 요 백년결사라고 하는 게 어디다 만들었는데? 강진의 만덕사. 요게 강진의 만덕사에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진에 있는 토호들의 도움을 받았지, 당연히. 그래서 만든 게 강진의 만덕사니까요. 백년사를 결성하였다. 1번. 맞는 설명이죠. 두 번째, 불교계 폐단을 개혁하기 위해서 구산선문의 통합을 주장했다. 자, 구산선문의 통합을 주장한 승려는 보우예요. 보우하면 우리 고려 말에 임재종을 도입하여 전통불교를 대신하려 했던, 그게 바로 보우, 그리고 구산선문의 통합을 주장했던 보우. 자, 3번. 이론의 연마와 실천을 아울러 강조하는 교관겸수를 제청했다. 교관겸수는 누굽니까? 의천. 깨달은 후에도 꾸준한 실천이 필요하다. 자, 먼저 깨닫고 실천. 먼저 깨닫는다라는 게 도노. 실천, 점수. 도노와 점수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진울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요새를 얘기하는, 요새 이름은 안 썼어요, 제가? 요새. 그리고 요새를 설명할 때 하나 더 지문에 혹시 나온다면 보현도량을 개설했다라는 표현도 나오죠.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보현도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도량은 수행을 하는 절 이런 거를 도량이라는 표현을 쓰고, 보현은 뭐냐면, 자, 보현은 그냥 보살을 뜻하는 거거든요. 보현, 보살. 보통 우리가 절에 가면 부처가 3명 앉아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절 내부에 들어가면 한 명은 석가모니면
그 석가모니 양쪽에 석가모니를 모시고 있는 부처가 또 있어요. 보살이나 부처가 있는데 이런 보살이나 부처를 협시불이라고 하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보현보살인데 보현보살은 이제 화엄종을 이렇게 그러니까 화엄종, 종파, 교리 이런 걸 설법하는 강의해주고 이런 그런 보살이 바로 보현보살이고 그래서 이런 보현보살의 정신을 강의하는 그런 절을 만들었다라는 뜻이에요. 보현도량을 개설했다. 그래서 난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요거 나오면 요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지문으로 이렇게 많이 연결되기도 하니까. 그래서 보현도량을 개설했다. 그럼 요새에 관한 설명이야.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지요. 자, 정답은 1번. 자, 67번 갑시다. 자, 미주진 이승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이승려는 고려 초기에 귀법사의 주지를 역임하였고 남학파와 북학파를 통합을 위해 인유와 함께 큰 사찰의 승려를 찾아가 설득하여 화엄종파의 분쟁을 종식시켰다. 자, 950년에는 시관이 되어 유능한 승려들을 많이 선발하였다. 시관 시험관이겠죠? 그러면은 시험관이 되었다는 건 시험을 봤다는 얘기네? 승과를 봤다는 얘기네요. 그쵸? 그러면은 승과가 시작된 거는 광종이고 그때쯤 승려가 되겠네. 그리고 일단 이미 여러분은 첫 번째 줄 보고 힌트 딱 얻었죠. 귀법사. 그래서 귀법사를 창건하여 화엄종을 중심으로 이 교종을 통합하려고 시도했던 스님이 누구냐? 균여. 그래서 균여는 귀법사 창건. 그 다음에 보현 10원가 라고 하는 향가를 짓기도 했었죠. 자, 그러면 기억. 신편제종 교장 총록을 편찬하였다. 자, 신편제종 교장 총록은 교장의 목록서잖아요. 교장, 속장경. 그럼 이거를 만든 사람은 누구? 의천. 자, 천태사교의를 저술하였다. 자, 이 사람과 또 승려 2명을 유학을 보냈죠. 천태종 공부시키려고. 그래서 한 명은 천태종의 말하자면 중국 천태종의 13대 교주가 되고 또 한 명은 천태사교의를 저술한 승려가 되는 거죠. 여기서 천태사교의를 저술한 승려는 재관. 아까 우리 천태종의 13대 교주가 된 사람은 의통. 그래서 우리가 의통재관. 네, 기억나죠 여러분? 광종 때 승려. 그중에 재관 얘기하는 거예요. 자, 디귿. 성상융회를 주창하였다. 자, 뭔 말이야 또 이거를. 자, 성상융회를 주창하였다라고 했는데 자, 디귿 보시면 자, 성상융회라고 하는 거는 자, 봅시다. 여기서 성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화엄종에서 주장하는 어떤 학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이라고 하는 건 법상종에서 유행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융회라는 건 융합. 그러니까 결국에는 화엄종과 법상종이 그 당시에 유행하고 있었던 교종의 종파예요. 자, 교종이 여러 개의 종파로 나눠져서 이제 각각 다 유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즉 화엄종과 법상종을 융합시키려고 노력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교종을 통합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결국에는 균여가 귀법사를 창건하고 교종을 통합하려고 시도했던 그 승려잖아요. 그러니까 성상융회를 주장했다? 맞는 설명이 되는 거죠. 성, 화엄종, 상, 법상종에서 강조하는 게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융화시키려고 노력했구나 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교종 내부에서 대립을 완화시키기 위한 통합운동을 벌였구나 라는 뜻이에요. 성상융회를 강조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둘 다 통합, 디귿 맞고요. 리을, 향가를 지음으로써 국문학 사상에 큰 업적을 남겼다. 보현 10원가 요거죠. 그래서 이 보현 10원이라고 하는 건 보현보살이 10가지 지켜야 될 뭔가를 제시한 거를 보현 10원이라고 하고 그거를 좀 쉽게 풀어서 백성들한테 불교를 좀 쉽게 말하면 대중화시키려고 지은 향가가 보현 10원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보현 10원가, 성상융회 이렇게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보현 10원가, 성상융회, 귀법사, 균여. 자, 그리고 하나 더. 귀법사. 이 균여는 어느 왕 때 균여예요? 광종 때 균여. 그래서 그거 하나 더. 자, 정답은 디귿 리을 찾으시면 되겠죠. 자, 68번. 다음 서문이 실린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지난 개축령 4월에 구삼국사를 얻어서
그곳에 있는 동명한 봉기를 읽어보니 그 신기하고 이상한 사적이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를 넘고 있었다. 그러나 역시 처음에는 믿지 못하였으니 귀신이나 허구로 의심하였기 때문이다. 여러 번 거듭 읽고 음미하여 점차 그 근원을 찾아가니 그것이 허구가 아니라 신성함이며 귀가 아니라 신이었다. 하물며 국사란 있는 사실을 그대로 쓰는 글이니 어찌 그 사실을 함부로 전하겠는가.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뭘 읽어봤더니 되게 신기하고 이상했다고요? 기이했다고요? 동명왕편? 그래서 이거는 동명왕에 대한 기록만 따로 모은 거죠. 한 거죠. 그게 바로 동명왕. 즉 구삼국사에서 동명왕 봉기를 읽어보니 정말 기하더라. 그리고 신기하더라. 그래서 이거는 신성하더라. 그래서 동명왕에 관한 글만 따로 모아서 쓴 거예요. 그게 바로 동명왕편이고 이거는 동국이상국집에 동국이상국집에 전하고 있고요. 하나의 챕터고 그러면 이걸 쓴 사람이 누구냐? 이규보죠. 이규보가 쓴 동명왕편에 대해서 자, 이규보는 당연히 동명왕이니까 주몽이죠. 그래서 고구려의 계승, 고구려 계승을 강조하고 있죠. 고구려 역사를 강조하고 있다. 자, 그래서 고구려 계승의식. 자, 그러면 1번. 기전체로 서술되어 있다. 자, 기전체로 서술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동명왕편은 서사시, 시로 되어 있어요. 서사시, 운율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동국이상국집에 수록되어 있다. 오케이. 정답은 2번. 3번, 신라계승의식을 반영했다. 동명왕편인데 고구려 계승의식이겠죠. 4번, 몽골의 지배를 긍정하는 한계를 보였다. 자, 이때가 언제냐면은 이규보를 등용한 건 최충원. 이규보를 많이 예뻐하면서 이제 실력을 발휘하도록 한 거는 최우. 그러면 이때는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잖아요. 최시집권기는 몽골의 저항이에요? 아니면 몽골의 강화? 몽골과 강화예요. 저항을 주장한 거죠. 그래서 당연히 몽골에 저항하는 모습을 드러내 보인 거고요. 자, 정답은 2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69번. 다음 밑줄친 인물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왕이 하루는 여러 아들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누가 승려가 되어 복전을 지어 이로움을 더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자 왕후가 일어나서 말하기를 제가 세상에 벗어날 뜻이 있으니 오직 임금께서 명하실 바입니다. 라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좋다. 라고 하자 드디어 스승을 쫓아 출가하여 영통사에 살았다. 왕후는 성품이 총명하고 지혜롭고 배움을 좋아하여 먼저 화엄경을 업으로 삼고 5교에 통달하게 되었다. 또한 유학도 섭렵하여 정통하게는 알지 못하는 것이 없었으니 우세승통이라고 불렀다. 자, 왕후는 왕씨란 얘기예요. 얘 이름이 후야. 그러니까 얘는 왕자네. 왕이 아들들 불러놓고 물어봤으니까 자, 그러면 왕후로서 출가하여 스님이 됐고 그 다음에 화엄경을 업으로 삼았고 그 다음에 유학 또 하나 뭐 있었는데 영통사에 살았고 뭐 이런 얘기죠. 그러므로 이 사람은 누구예요? 의천이지, 의천. 자, 그러면 의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교관겸수와 성상겸학을 주장하였다. 자, 교관겸수. 자, 교관겸수라고 하는 건 교와 선의 대립을 극복하자라는 얘기죠. 교와 선을 같이 닦자라는 얘기니까. 그 다음에 성상경합이라는 건 자, 교관겸수는 교종, 관, 이게 이제 선종의 직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종과 선종의 대립을 극복하고 같이 수행을 하자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성상경학이라고 하는 건 아까 성이 뭐라고 했냐면 화엄종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상이 뭐라고 했냐면 법상종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화엄종과 법상종을 모두 다 통합하는 걸 만들어야 된다라는 뜻이니까 융합. 을 뜻하는 거고 통합을 뜻하는 거죠. 자, 의천을 여러분, 의천이 했던 불교 통합운동을 보시면 첫 번째는 교종부터 통합, 성상융합, 성상경합. 그 다음에 교종을 통합했으면 거기다가 선종을 더하죠. 그러면 교관겸수, 교종과 선종의 통합.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게 의천이에요. 자, 그래서 기억은 맞아. 기억은 맞는 설명. 자, 그다음에 니은 법안종을 수입하여 흥왕사를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고 하였다. 법안종? 일단 우리 못 들어봤죠? 기억 안 나지? 자, 법안종은 뭐냐면 자, 우리가 아까 균여나 뭐 이런 사람들도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법안종은 이 법안종을 통해서
선종을 통합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자, 화엄종 중심으로 교종 통합, 법안종 중심으로 선종 통합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법안종은 선종 통합과 관련이 있다. 의천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 거죠. 의천은 이 선종 종파를 통합하려고 한 게 아니라 교종에다가 선종을 통합하려고 한 거니까 요거랑은 좀 상관이 없고, 디귿. 자신의 본성을 단번에 깨달은 후에 마음의 번뇌를 제거하도록 꾸준히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자, 자신의 본성을 단번에 깨달았어. 자, 먼저 깨달았어요. 뭐라 그래요? 도노. 그 다음에 꾸준히 수행해야 돼요. 뭐라 그래요? 점수. 도노 점수. 진울이네. 그리고 여러분 법안종 하나 더 설명하면, 자, 광종 때거든요. 이게 광종 때는 화엄종 중심으로는 교종을 통합하고 법안종 중심으로는 선종을 통합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요 시기는 광종 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광종은 불교 통합을 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었던 왕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리을로 갈까요? 리을 봅시다. 해동천태종을 창시하여 교종의 입장에서 선종까지 포섭하려고 했다. 뭐 더 딱 의천에 관한 설명이죠. 자, 그러므로 기역, 리을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70번. 김부식이 편찬한 삼국사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삼국사기. 자, 삼국사기는 김부식이 어느 왕 때 쓴 건가요? 인종 때. 그쵸? 김부식이 인종 때에 편찬을 한 거죠. 자, 그러면 1번. 자, 지문 한번 보고 나머지 빠진 거 설명할게요. 1번.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로, 자, 현존 최고의 가장 오래된 사서, 역사서. 자, 그리고 편년체로 되어 있었다. 편년체 아니고 기전체로 되어 있죠. 2번. 유교적 입장에서 고구려 중심으로 기속하였다. 자, 삼국사기의 가장 많은 분량은 어느 나라 거? 그러니까 신라 중심이라고 볼 수 있죠. 당연히. 왜냐하면 신라가 이긴 나라니까. 당연히 기록이 많이 남았으니까. 자, 그래서 유교적 입장은 맞아요. 유교적 한미사관이니까. 하지만 고구려 중심 아니고. 자, 3번. 원의 간섭을 받던 상황에서 우리 민족의 고유한 문화를 강조했다. 자, 인종 때죠. 이거는 12세기예요. 그러므로 고려 중기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원의 간섭을 받던 상황에서 자주성을 강조한 책이 뭐냐 물어보면 뭘 찾으면 될까요? 삼국유사, 제왕운기 이렇게 찾으면 돼요. 자, 삼국유사나 제왕운기가 원의 간섭기에 자주성을 강조한 거다. 자, 삼국유사 단군 강조했죠. 고조선계승. 그 다음에 제왕운기 단군의 건국이야기나 발에 나와 있죠. 자주성. 그래서 원간섭기의 자주성, 그러면 이렇게 두 권을 찾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기초하여 신의 사관을 배격했다. 맞죠? 자, 이 사람은 유학자예요. 김부식, 유교적 사관. 그 다음에 신의 사관을 배척했다. 이 책은 왕의 명령에 의해서 쓰여진 정식 역사책이에요. 정사. 그러므로 설화, 야사, 전설 싹 빼버렸죠. 그러므로 신의 사관 배격. 맞네요. 정답은 4번. 찾으시면 되죠. 자, 이제 근세 사회로 넘어갈까요? 자, 가에서 라 시기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봅시다. 이거 굳이 우리 연도 안 써도 되는데요. 그냥 써봅시다. 나왔으니까. 연도를 굳이 알아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지만, 자, 명의 천령이 설치 통보. 명나라가 천령이를 설치할 때니 땅을 내놔라. 그래서 우리가 요동정벌 계획을 딱 세우고 갖다 되돌아온 게 위화도 회군. 자, 그래서 명의 천령이 설치 통보는 1388년의 초. 그 다음에 위화도 회군은 1388년 6월. 그 다음에 조선건국은 1392년. 자, 그 다음에 1차 왕자의 난, 요건 이제 태종이 주도한 거죠. 1398년. 태종의 즉위 1400년. 이렇게 되네요. 연도는 굳이 알 필요 없지만 그래도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자, 김용이 왕을 시할 목적으로 흥한사에 침범했다가 최영에 의해 격퇴되었다. 그럼 이거 언제? 이거 뭐죠, 이 사건이? 그쵸, 오늘 여러 번 나오죠. 이제 여러분 알아두세요. 흥왕사의 변.
흥왕사의 변이라고 하는 요 사건이 있었고요. 1363년이에요. 그러므로 가 이전. 공민왕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 지금 명예천령의 설치 요구, 그 다음에 요동정벌 계획, 위화도 회군 전부 다 어느 왕이었었나요? 다 우왕이에요. 그러면 우왕 전의 왕이 공민왕이잖아. 이건 지금 공민왕 때잖아요. 그러니까 가 이전 이렇게 보시면 되죠. 답은 1번? 네, 1번이 정답이네요. 자, 2번. 이성계 일파는 폐가 입진을 명목으로 우왕과 창왕을 연이어 폐위시켰다. 네. 위화도 회군하고 돌아와서 이성계가 정권을 차지했죠. 그리고 나서 우왕을 폐위시키고 창왕, 잠깐 창왕을 왕위에 앉혔다가 다시 폐위시키고 공양왕. 자, 그러면 공양왕 때 있었던 일이 뭐냐? 과전법이에요. 그래서 조선 건국 전에 요 나 시기에 우왕, 창왕 폐위, 과전법 실시까지 다 들어가도 되네요. 나가 맞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다. 명은 표문의 글귀가 불손하다는 구실로 정도전을 명으로 압송할 것을 요구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표전 문제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나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울 때는 3번에 표전 문제라고 했어요. 처음에 우리나라가 명나라와 사이가 별로 안 좋다고 했죠. 그 사이가 안 좋았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교 문서를 약간 우리가 형식을 좀 틀리게 썼다, 잘못 썼다, 너네가. 그러면서 야, 외교 문서 쓴 게 누구야? 정도전. 야, 보내. 내가 죽여버릴 테니까. 우리 그런 얘기 했었죠, 수업 시간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언제냐? 자, 1차 왕자의 난으로 정도전 제거된 거 알죠, 여러분? 그럼 그 전이겠지. 그래서 조선 건국과 그 다음에 정도전 죽기 전까지. 당연히 그때 딱 들어가겠죠? 맞는 설명? 자, 그 다음에 박포가 농공행상에 불만을 품고 난을 일으켰다. 자, 박포가 일으킨 난은 뭔가요? 네, 2차 왕자의 난. 오케이, 2차 왕자의 난이고요. 2차 왕자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즉위했거든요. 이게 1400년에 있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1차 왕자의 난과 태종 즉위 사이로 들어가잖아요. 딱 맞네. 그래서 틀린 설명은 1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72번 조선시대 궁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각 궁궐이 처음 지어진 순서는 경복궁. 자, 그러면 경복궁은 어느 왕 때? 경복궁은 당연히 태조 때 지었겠죠? 자, 그 다음에 창덕궁? 창덕궁은 언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태조가 왕이 됐어. 근데 여기서 왕자의 난이 일어났어. 그리고 정종 때 중간에 개경으로 천도하잖아요. 개경에서 돌아왔어. 태종 때. 근데 내 형제들이 죽어간 그 궁궐에서는 살기 싫어. 그래서 야, 나 잠은 여기서 잘게. 새로 만들어서. 그 대신 뭐 업무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해서 보면 되지 뭐. 그래서 만든 궁궐이 창덕궁. 누가? 태종이. 예, 이방원이가 태종이. 태종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태종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안 잊어버리게 쓸 거예요. 예, 안 잊어버릴 거예요. 나는 안 잊어버리라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여러분은 또 생각이 안 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경희궁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제가 중간에 2개 더 써볼게요. 창경궁. 창경궁은 성종 때. 그 다음에 경희궁. 아, 경희궁이 먼저 나왔구나. 덕수궁부터 씁시다. 덕수궁. 선족. 그 다음에 경희궁. 광해군. 덕수궁은 원래 경운궁인 거 알죠, 여러분? 나중에 고종이 왕위에서 물러나고 나서 순종 때 오래 사십시오, 아버지 그러면서 이름을 덕수궁으로 장수하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준 게 덕수궁이고요. 자, 경복궁 태조, 창덕궁 태종. 그 다음에 성종이 왕이 됐을 때는 자기의 할머니, 그 다음에 엄마, 왕실의 어른들이 다 살아있었거든요. 여자 어른들, 대왕대비 뭐 이런 분들. 그래서 여자 어른들 지내라고 만들어준 궁궐이 바로 창경궁이에요. 자, 그 다음에 경운궁은 자, 임진왜란 때 선조가 피난 갔죠. 근데 그 사이에 경복궁 막 불타고 그랬죠. 돌아와 보니까 있을 만한 데가 좀 약간 애매했어요. 그래서 월산대군의 사저, 월산대군은 누구냐면 성종의 형, 성종의 형이에요. 그 월산대군의 집을 약간 개조? 뭐라고 할까? 리모델링 해서 궁궐로 다시 개편을 한 게 바로 경운궁. 자, 그 다음에 광해군은
약간 광해군이 그 뭐라고 할까요? 뒤에 가면은 정치를 잘 못하는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막 무리한 토목공사를 막 일으키고 궁궐을 새로 짓고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지은 궁궐이 바로 경희. 경희궁은 사실 지금 거의 형태는 많이 남아있지 않거든요. 지금 현재는. 자, 그래서 궁궐이 지어진 순서는 경복궁, 창덕궁, 경희궁. 맞네. 맞는 설명. 자,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후원은 궁궐의 북쪽에 있어서 북원. 후원은 왕실의 정원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후원. 자, 후원은 궁궐의 북쪽에 있어서 북원 혹은 아무나 못 들어간다고 해서 금원으로 불렸다. 맞아요. 근데 이제 이런 후원을 일제시대는 뭐라고 했냐? 비원이라고 불렀어요. 왜냐면, 야, 너네 되게 비밀스러운 뭐 있지? 그러면서 비원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비원이란 말을 잘 쓰진 않아요. 후원이라고 하죠, 요즘에는. 자, 그 다음에 3번. 조정이라는 말은 궁궐의 외전 앞에 품계석이 놓인 마당을 의미한다. 정원 이런 거니까 맞는 설명이긴 해요. 근데 이제 보통은 그냥 어떤 국정 이런 걸 뜻하는 표현으로 쓰지만 조정은 그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양궐체제란 국왕의 중심 공간인 법궁과 중전이나 세자 등 왕실 가족인 이궁을 의미한다. 자, 중전이나 세자 등의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왕이 궁궐 밖으로 머무는 행궁을 말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의미가 틀린 거예요. 이궁이라고 하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행궁 또는 이궁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중전이나 세자 등 왕실 가족의 공간이 아니고 왕이 사는 곳, 그 다음에 왕이 다른 데서 가서 머물 수 있는 곳, 그게 이제 이궁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걸 양궐체제라고 표현하죠. 자, 그래서 재난을 대비하거나 할 때를 이궁이라고 하는 거지 가족이 사는 공간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정답은 4번이 틀린 설명이죠. 조금 내용이 어렵죠. 이런 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아, 이런 것도 이런 표현이 있구나. 그 정도만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73. 자, 조선시대 도성, 한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경복궁 근정전의 이름은 정도전이 지었다. 예, 정도전이 지은 거 맞죠? 경복궁과 사대문의 이름을 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업 시간 그런 것도 했었나요, 우리가? 뭐 경복궁, 근정전, 사정전, 뭐 교태전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다 정도전이 지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2번, 경복궁의 동쪽에는 사직이, 서쪽에는 종묘가 각각 배치되었다. 자, 경복궁의 배치 중에서 경복궁을 기준으로 두고 이 주변에 자, 여러분 좌묘우사 기억나죠, 여러분? 좌묘우사 전조후시의 원칙을 지켰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좌묘우사에서 좌, 왼쪽에는 뭐가 있죠? 종묘가. 오른쪽에는 뭐가 있죠? 사직단이. 자, 종묘는 왕과 왕실의 어떤 사당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사직단은 토지신과 곡식신 제사 지내는 곳이죠. 자, 그래서 동쪽은 어느 쪽이 우쪽이 이게 동쪽이죠. 물어보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어느 쪽이 동쪽이냐고. 몰라. 동쪽에는 종묘. 이게 바뀌어야 되지. 그 다음에 서쪽에는 사직단. 이렇게. 정답은 2번이 틀린 설명이네요. 나도 맨날 헷갈려. 동쪽인가? 서쪽인가? 나도 맨날 헷갈린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유교 사상인 인의 예지의 덕목을 담아 도성의 사대문의 이름을 지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도성의 사대문의 이름은 얘기해보세요. 자, 맨 처음에 동쪽부터 자, 여러분 동서남북 중앙 딱 이름 얘기하면 되죠? 자, 동쪽의 이름은 흥인지문. 자, 서대문은 속삭이는 거야, 지금. 돈이문. 자, 그 다음에 남쪽은 숭례문. 그 다음에 북쪽은 숙정문. 그 다음에 가운데는 보신각. 요렇게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인, 의, 예, 지인데 이제 정자로 대체한 거예요. 똑같은 의미고. 그 다음에 신, 이렇게. 그래서 동서남북 중앙. 자, 이런 거는 이제 역학의 어떤 의미를 담아서 만든 거죠. 유교 어떤 이념을 담아서. 자, 그 다음에 도성박 심리 안에는 개인의 무덤을 쓰거나 벌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당연히 왕실이 궁궐이 있으니까. 정답은 2번 찾으시면 되겠죠. 동쪽에는 종묘, 서쪽에는 사직단. 이렇게 체크 한번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74. 미추진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그는 이성계를 추대하여 조선왕조를 개창한 공으로 개국 1등 공신이 되었으며 의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재상 중심의 관료 정치를 주창하였다. 그리고 불시잡변을 저술하여 불교의 사회적 폐단을 비판하였다. 그는 누구죠? 정도전이겠지. 자, 그래서 정도전. 자, 정도전에 저서만 제가 한번 쭉 써볼게요. 조선을 건국하면서 만든 사찬법전. 그래서 이 책이 조선경국전. 그 다음에 또 법전 중에 경제문감이라고 하는 책을 썼고, 그 다음에 금방 나왔죠. 불교를 비판하는 불시잡변. 그 다음에 고려를 비판하는 고려 국사, 고려 역사를 정리한, 그 다음에 요동정벌을 위한 진법서, 진도. 자, 이런 책들이 있다. 이 정도 뭐 가장 기본이 되는 책이니까. 자, 그러면 그 1번부터 봅시다. 자, 왜구의 소굴인 쓰시마섬을 정벌하였다. 누구? 여기서는 세종이니까 조선시대니까 이종무. 세종 때 이종무. 자, 그 다음에 2번. 백성들의 윤리서인 삼강행실도를 편찬하였다. 세종. 자, 그 다음에 여진족을 두만강 밖으로 몰아내고 육진을 개척하였다. 김종서. 육진. 사군 육진 개척할 때 세종 때 김종서. 조선 경국전을 편찬하여 왕조의 통치규범을 마련했다. 4번이죠. 재상 중심의 정치를 강조하면서 통치규범 마련. 이게 사찬법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통치규범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75번까지 봅시다. 다음에 지문과 같은 정책을 편 왕의 업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6조를 왕이 직접 장악하여 재상 중심의 정치 운영을 국왕 중심 체제로 바꾸었다. 자, 그러면 6조를 직접 장악했다. 6조 직계제. 호구와 인구 파악을 위해 호패법을 실시했다. 호패법 실시. 자, 그러면 6조 직계제를 시행하고 호패법을 실시했어요. 이거 어느 왕이죠? 태종. 태종을 찾으면 되겠죠. 1번. 사간원을 독립시켜 대신을 견제하게 했다. 사간원 독립. 그래서 대신을 감시하는 게 목적이었죠.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태종. 백성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제도인 신문고를 설치하였다. 태종. 자, 억울하게 공노비가 된 자를 조사하여 해방시켰다. 노비 변정도감을 설치했어요. 노비 변정도감을 설치해서 아무래도 나라가 처음 세워졌을 때는, 얼마 안 됐을 때는 이제 백성들을 좀 안정시키고 이 사람들을 달래고 회유하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풀어주거나 억울하게 뺏긴 땅을 돌려주거나 이런 사업을 하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때 노비 변정도감을 설치해서 이런 일들을 시행하게 되죠. 맞는 설명. 자, 그 다음에 4번. 이종무로 하여금 대마도를 정벌하게 했다. 이거 어느 왕 때였죠? 세종. 정답은 4번이죠. 뭐. 그래서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자,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76번부터 90번까지 풀어야겠죠? 잠깐 쉴게요.